해주. 갑이랑 저거지. 여기 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옆에 신도 설명 들어갈 겁니다. 신도 설명 들어갈 건데, 그거는 이제. 교재에는 여기에 이게 신이 옆에 있는 경우, 이렇게 가지고 설명을 이제 하려고. 근데 원래 이거 지워놓고, 이 사람 팔자에서, 이 여자 팔자에서 남편의 별은 해중의 간목이죠. 그럼 이 해중의 간목이 그러면 운이 자에서부터 해까지 흘러올 때, 과연 어떤 변화 양상을 거치겠는가?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가기 전에 지장간은 제가 그릇 속에 담겨 있다라는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즉, 요 갑은 해라는 요런 그릇 속에 얘가 해고요. 요 안에 갑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 요 해수의 흐름에 따라서 실제로는 간목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드러난 인이 있을 때는 자에서는 격강요소로 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갑은 해에 있으니까 해자축은 수의 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한테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자운이 왔을 때. 앞에 지지에 드러난 거는 격각의 요소로서 그 격각의 해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자축의 수의 무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갑은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축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내나 방합의 요소로서 무리 짓죠. 해자축. 그 영향 하에 있고, 축은 결국 갑을 낳아주기 위한 전 단계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는 저 지장간 속에 있는 것도 실제로 12운성의 흐름 그대로 파악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드러나서 힘을 쓰는 구간, 안 쓰는 구간을 우리가 맨 첫 시간에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요 구간에 드러난다 했죠. 네. 예. 근데 실제로 갑이라는 게 이제 지장간 속에 있다는 게 뭐냐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소극적. 드러나지 않았다. 소극적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소극적이라는 의미예요. 거기에 있으면 소극적인 활동 양상으로 자축을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에서 봤을 때 인은 뭡니까? 망신작용이죠. 망신에서 무엇이 튀어나온다? 갑이 튀어나오죠. 해에서 갑이 망신작용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갑이 이제 드디어 사회적인 실력 행사를 스타트 한다라는 거예요. 즉, 가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담. 네, 제가 쓰는 구간 했잖아요. 여기. 양간, 음간 해가지고. 즉, 인에서 가담의 역할이 시작이 되고, 묘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해가 임수로 바꾸면 묘의 무슨 자리? 사하는 자리. 그죠? 또 삼합으로 묶여들죠. 해는 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변색하냐면 목으로 변색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때는 가담이고 이때는 왕성한 활동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갑이. 이해가 가십니까? 갑이 세력이 있을 때. 그런데 그걸 미세하게 쪼개어 본다면, 그러니까 첫날 수업할 때 제가 다 해드렸다니까. 끝난 건데. 그 다음에 진에 와서는 이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는 간목으로 합니다. 좀 이따 초반 간목으로.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데, 자, 진에는 뭐가 임묘한다? 해수 자체가 임묘하니까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라. 그러면 뭐가 활동을 한다? 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갑이. 입고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임묘진 구간에서는 갑이 경제적 실력 행사로서 나와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특히 묘와 진 구간에서는 갑이
더더욱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인하고 약간 틀리죠, 모양새가. 네.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는 이제 임의 입고작용 때문에 이제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그릇이 이제 싹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밥이 그럼 힘을 완전히 이제 얻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때는 이제 힘으로. 그러니까 해중에 있는 간목이라는 것은 이미 자기가 이게 드러날 때 확 펼쳐진다. 목으로 펼쳐질 준비가 이미 대기되어 있는 씨앗으로 있다는 거예요. 삼합의 목적이 뭡니까? 해중의 간목을 갖다 추구하기 위해서 해묘미로 가잖아요. 나는 갑이다. 즉 목이다 해서 목 운동을 활발히 펼치는 구간이 어디더라? 임묘진 봄의 구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 작용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미 사하고 여기에서는 묘하니까 그래서 간목이 더 확실하게 자기의 역량을 펼쳐내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가 오면은요. 사가 오면 해하고 충의 관계잖아요. 드디어 이제 충에 의해서 갑이 이제 완전히 발가벗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요때 경이 와서 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가 있는데 사대운이 왔다. 그죠? 여기 신운이라든지 그죠? 이런 게 오면 손모가 굉장히 커지겠죠. 요때는. 해도 깨지고 밥도 깨지고 다 깨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운에서 왔을 때는 간목까지는 영향을 안 주지만 근데 실제로 사회충이 오면서 어떻게 돼요? 지장간에. 해수에는 지장간에 뭐가 있습니까? 무갑이 무갑임이 들어있고 사에는 무경이 있잖아요. 서로 양상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충동하는 역할을 다 해버린다는 거죠. 무만 남는 거네. 무만 지 역할을 한다는 거. 무는 중간에서 연결자 역할에서 상관이 없고 중간에 이게 이제 다 튀어나와 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내장이 다 튀어나온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내장이 다 튀어나오기 전 단계가 어떻게 보면 옷을 다 벗는 단계잖아요. 그릇을 다 벗겨버리는 단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갑이 올 때가 이제 진짜 위험하게 되는 거죠. 오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소의 활동력이 이때서부터 요 구간에 힘을 쓰는 구간이다, 못 쓰는 구간이다?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갑이 또 여기에는 뭐예요? 오중에 기토하고 뭐를 하겠다? 이제 망실의 작용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갑 자체가 본분을 망각하고. 그런데 지장간에 안에 있으므로 소극적인 활동을 하면 이운이 와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 미에는 똑같죠. 인묘작용, 해묘미 삼합작용, 인묘작용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신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장간에 있는 것도 인묘를 합니까? 예? 해가 지장간에 니에서 지장간에 있던 간목도 여기서 이제 발가벗겨져 있죠.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이제 요때는 제가 이제 뭡니까? 불소시기의 밑에 이제 그 역할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소극적이게 살면 분에 맞춰서 소극적으로 자기가 그냥 그 뭡니까? 드러나지 않게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운도 실제로는 상관이 없어요. 분하고 맞물려요. 분하고. 자, 신이 오면은요. 임수가 장생.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경이 있는데 경이 와서 저걸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얘는 결국에 신은 얘한테 또 망신을 하죠. 그죠? 해를 갖다가 더 키워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는 경이 갑을 때리는 역할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왜? 지장간 속에 있으므로.
다음에 유가 왔습니다. 말씀을 안 해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격각작용은 있는데 실제로 해면미로 가는 구간, 이거는 뭐 사유축으로 가는 건 격각작용은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이라서 저게 이제 간목이 좀 힘을 못 쓰기는 하지만 여기도 절지고 태지고 그래서 힘을 못 쓰긴 하는데 소극적으로 지내면 아무 영향은 없다. 예. 그 다음에 술이 오면 이 작용은 실제로는 술은 무엇을 낳아준다? 해를 낳아주는 작용을 하죠. 그 작용의 원천은 뭐더라? 얘가 무엇을 입고 함으로? 화를 입고 함으로. 제가 그랬죠, 이제.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게 해의 흐름이에요, 해의 흐름. 해의 모양이 부서지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해의 구간이 부서지지 않는 구간은 뭐예요? 요 구간에만 위험할 뿐이지, 여기에 가서는 다시 해가 자기 모습을 갖추죠. 해가 여기에서 뭐 한다? 장생, 목욕, 관대. 모양을 갖추기 때문에 해의 껍질이 다시 보호막이 다시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간목은 소극적인 상태로 있으면 이 운도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지의 지, 해의 모습만 잘 생각하면. 그러니까 해의 모습 속에서 간목이 변화 양상이라는 겁니다. 껍데기는 무조건 해의 흐름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해의 흐름을. 왜?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 자, 내 호주머니에 뭐 예를 들어서 지갑을 넣고 다닌다. 그 지갑은 나의 몸을 따라다닌다. 지 혼자 놀러 다닌다. 내 몸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 해의 몸을 갑은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아까 드러난 지지와의 차이점이에요. 기본적으로 갑이라는 12운성의 주기는 따르지인데 중요한 건 해의 흐름을 더 크게 우선적으로 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굳이 갑이 못 쓸 이유가 없이 그냥 분대로만 있으면 오히려 잘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술에서는 뭐냐? 화의 입구작용. 여름이 물러가니 무엇이 열리더라? 겨울이 열리더라. 그 작용력에 의해서 그냥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에 가서는요. 해는 재생. 자형작용을 해서 재생이죠. 이때 뭡니까? 자, 이러면 해에 있는 무, 갑, 임, 이게 다 재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도. 재생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지장간에 있다는 걸 파악을 하려면 맨 처음에 딱 떠올려야 할 거는 기본 베이스는 그 12운성의, 갑의 12운성의 주기. 예를 들어서 해중 간목이다 했을 때 갑의 12운성의 주기를 놔두고 거기 위에 무엇을 덮어써야 되냐면 해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해의 흐름. 해의 흐름이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 불안정한 구간은 요 구간. 아, 요때 해중의 간목도 위험할 수가 있겠구나. 그 이외에는 다 지장간 속에 숨겨진 형태로 지내면 신유술이 와도 괜찮고 해자축이 와도 괜찮고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앞에 제가 지지해드린 거 있잖아요. 지지 부분. 여기에 보면은 제트 엔진 하편에 보면 쉽게 말해서 운이 왔을 때 명존에 있을 때 내가 표를 해가지고 쫙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하편에. 근데 그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가 제가 12운성 할 때도 그랬지만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했을 때 인이 있을 때 자운이 오면 어떻게 되고 축운이 오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새로 정리를 한번 그 부분만 이제 강좌를 듣고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팔자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그 전 단계는 실제로 제트 엔진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썸머를 해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정리는 선생님들의 몫으로 각 지지에 내 팔자에 4개는 있을 거 아닙니까? 4개가 무슨 의미면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아야죠. 그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쫙 해버리면 지지를 보는 눈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약간 예를 들어 샘플로 인만 해드렸는데 인도 해보고 묘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싹 12지지를 다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또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이제 해중의 간목도 위태위태한 구간은 요 구간이더라. 그죠? 예, 예. 진에서는 어떻게 된다? 임이 임묘함으로. 실제로는 요때는 임하고 갑하고 거의 같이 있는 관계예요. 요 전까지는 뭐냐면 임이 이렇게 더 커져 있는 상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임이 비등한 관계. 임과 갑이 거의 비등하게 나와 있는 관계. 여기에서는 임이 완전히 나와서 해가 이제 꺼져 있는. 비등하게 나왔는데 둘이 다 힘이 없는 관계. 아니 그래도 이 갑은 힘을 쓰죠. 여기는 왜 봄의 대세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맨 첫 시간에 이미 실제로는 다 가르쳐 드렸어요. 갑이 더 힘이 더 세져 있는 관계네. 그렇죠. 갑이 이제 지장간 안에 숨어 있던 게 이제 드디어 엑스트라가 이제 조연급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12운성표 이게 해드릴 때, 자, 여기서 양간은요, 여기까지 쓰는데요. 그 중에서 실력 행사는 지장간은 여기고요. 음간은 요렇게 쓰는데요. 거기서 실력 행사는 여기에요. 이렇게. 그게 실제로는 다예요. 단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거는 제가 그릇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 그걸 갖다가 항상 기억해 두시고 해석 적용을 하시라는 거죠. 다들 보면 근데 다시 이거는 다 까먹고 이것만 해요. 근데 이래도 거의 맞아요. 예, 항상 지장간은 겉에 뭔가 캡슐, 즉 갑옷을 입고 있다, 두르고 있다라는 생각하에 해석 적용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리려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지장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분을 그대로 따른다면 실제로는 거의 다 써요, 얘는. 천간으로 드러난 것은 어떻게 돼요? 천간으로 드러난 것은 명예로 쓴다면, 즉 10분의 9를 쓴다고 하죠. 그죠? 10분의 9를 써요. 그 다음에 실로서 천간에 들어간 것이 실질적인 실력 행사를 구하는 것은 12분의 3에서 4 정도. 자, 이때도 너무 실력 행사 구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보통 장사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망했네 하는 거하고 틀려요. 명예로 해서 이 사람은 거의 뭡니까? 거의 10년을 모아뒀던 돈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요때 실패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회복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예직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그죠? 조그마한 부업 하나 해보겠다고 요래 나섰다면 신유술 구간에 무조건 재물 손재예요. 아니면 건강이 나빠지든지. 그 다음에 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지지 구간. 해에서부터 진까지. 즉 어떻게 돼요? 12분의 6은 어쨌든 실력 행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떨어지는 구간, 안 되는 구간이 12분의 4. 그죠? 요 흐름을 무조건 지지는 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해줘야 될 게 신살이 무조건 가미가 되어야 된다. 합형충파해 12신살, 원진, 기타 신살까지 다. 그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커스였고, 그 다음에 지장간은 뭐였습니까? 지장간. 실제로 명은 10분의 1 한번 써요. 지장간. 예를 들어서 뭐 가분이 왔다. 그럼 12년 중에 한 번은 반짝 써요. 명예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갑대운이 왔다 이러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명예적으로 이 사람은 관직을 써요 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고, 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실은. 왜? 나는 해속에 포장되어 있었거든. 실은 거의 다 쓴다고 보면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딱 기본 포맷 가지시고 이제 우리가 12운선 그림을 한번 이제 딱 그려보자는 거죠. 그래서 비교가 되니까 여지껏 설명을 들었는데 야가 얼만큼이고 자가 얼만큼이고 모르겠는데 야, 여기다 해야 돼요. 지장간은 명은 1이고 10분의 1이고 그죠? 실리는 거의 다 쓴다.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자 명의 측면에서 그래프를 봅시다.